윤석열이 파면된 상황에서 이분의 목소리를 우린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덕분에 열리기 직전 신경안정제 한번 제대로 처방받으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안 심 심리라고 그러죠. 이제 그 5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 위반인가 중대한가 이걸 따지는 것이 본안 심리인데 본안 심리와 관련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었어요. 5가지 쟁점 하나도 모두에 없어요. 대해서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네. 같은 의견이에요. 그러면 근데 절차상 혹은 뭐 증거 인정이나 이런 거상 그러니까 절차상이라는 게 국회에서의 소추 절차,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한 달씩이나 싸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동안에 여러 썰이 돌았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서로 상충하는 썰들이 많이 돌았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그럴 법했던 건 뭘까? 그리고 썰 중에서는 즉 반대로 봐야 되는 건데 거꾸로 썰이 돌아간 건 없었을까? 네.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 우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나중에 누군가가 회고록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은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전제를 두고 그런 제한 조건 아래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판단하기 되게 어려웠던 거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8명의 헌법재판관이 우리가 헌법재판소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적인 권능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들 각자는 견해가 평소에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철학도 다르고 인명 경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제하고 서로 존중하고 때로는 절충하면서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그 안에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는 사건이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똑같은 헌법재판관인데 뭐 네 맘대로 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갖고 서로 간에 막 불신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날짜를 못 잡고 이렇게 오다가 정 안 돼서 나중에 야 그러면 일단 날 잡고 그냥 투표해. 이렇게 되면 일이 어긋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상식으로 보면 헌법재판관들은 당연히 전자의 분위기를 자기들끼리 형성해야 맞는 거죠.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있었던 것 같다. 전자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본안 심리에서도 다소 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네. 완벽하게 본안 심리에 관해서는 전원일치를 모든 쟁점에 대해서 이룬 거 아니냐. 서로 간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돌아와 보니. 그럼 그 전제를 두고 지연을 왜 했냐 이렇게 보면 이제 지난주에 5대3 데드락 얘기가 돌면서 네. 그 SBS 보도하기 전에 이미 돌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그 다시 한번 임시지휘 신청 40여 재판관의 임시지휘 확인 가처분 신청을 내고 네, 또 냈죠.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또 낸 시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4월 18일까지 거의 끌게 되니까 네. 그때부터 공포의 시나리오가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40여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 말고는 출구가 없을지 모른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국회의장께서 움직였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막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믿습니다만 하다가 을사오적 을사삼적 얘기를 하면서 막 압박하기 시작한 게 그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밖에서 볼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그 움직였고요. 만약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이 윤석열 탄핵건은 4.19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 그랬죠. 그러니까 민중항쟁과 사임 이 코스 말고는 정리할 길이 없는 거 아니냐 해서 각자들 마음속으로 이제 그때를 준비해서 운동화 끝매고 이럴 때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랬던 게 아닌가로 짐작을 해요. 헌법재판관들이 다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테니스에 신청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네. 무슨 뭐 온갖 소문이 다 있어요. 뭐 카톡도 답장도 온다는 얘기, 뭐 전화도 받는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막 돌 때예요. 그러면 네.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법조에 인간관계가 다 있고 자기 임명한 사람도 다 있고 추천한 사람도 다 있는데 매정하게 전화 와서 띄엄띄엄 딴 얘기하면서 이렇게 떠보는데 매정하게 전화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응대는 해야 돼. 그 과정에서 소위 보수 쪽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이 실제 헌법재판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흐름과 무관하게 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름 애쓰고 있다는 식의 페이크 액션을 이렇게 페인팅 모션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밖에서 그때마다 그걸 깍두기 한 접시 받아오면 한정식 한 상을 차리는 식의 썰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밭글 돌리고 막 찌라시 돌리고 이런 게. 그럴 수 그러면서 있지. 이제 이게 많이 부풀려졌고요. 제가 제일 유력하게 생각하는 거는
때는 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보고하자 3월 26일. 이 썰이 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거꾸로 해석하는 거라고 보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자기가 최고예요. 우리나라 법조에서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둘이 서로 인정 안 해요. 각각 자기가 다 최고예요. 그리고 잘난 걸로 치면 다 한 칼씩 하는 분들이에요. 헌재 근데 최고야. 이분들이 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하자. 그거는 쓸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항소심 그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라는 거는 자기들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렇지. 그 저거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얘기예요. 안 돼. 그게 아니고 탄핵이에요. 탄핵 인용이에요. 만장일치로. 그거는 3월 초에 이미 다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본안 심리에 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있어도 사소한 거였기 때문에 탄핵 인용은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 언제 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합리적으로 내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나면 탄핵 인용을 먼저 해버리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의 머릿속에 자기들이 최종적이고 최고고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3월 26일 이후에 해달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소리 나지 않게 완전한 만장일치로 이 본안 심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네. 탄핵 인용을 빨리 하자는 쪽에서는 그걸 존중해주고 네. 여하튼 그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한다. 아, 이것까지는 그거는 분들 8분이 예. 어느 정도는 돼 있었을 것이다. 네,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행복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오자 여러 곳에서 항복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만간 탄핵당할 떡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선거 공표를 안 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은 쓰지 않고 60일 뒤에 있을 대선 준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힘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을 파면하자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설치된 봉황기를 내렸습니다. 봉황기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임기 중엔 늘 개양됩니다. 외국 순방 기간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윤석열의 끝을 지들 스스로 알렸습니다. 이제 국가 대개혁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 언론,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란의 싹을 모두 도려내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대선 국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나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당선 확실히 뜨는 그 순간까지 긴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저는 잔치국수 먹으러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